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도 이제 한국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제가 이제 이 영상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11월 5일 날 출발해요. 그래서 아마 7일 날 한국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 정리할 거 있어가지고 짧게 갔다 오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한국에서 출발하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이제 남미 여러 나라에서 이제 뭐 한 20년 이상 거주를 했고 또 현재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남미에 이민을 가면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뒷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뭘 해먹고 살지, 그리고 여지껏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수입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의 계획이 더 있어요.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후반부는 남미 가면 하시는 분들은 맨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도 식당 하시는 분은 많고, 무슨 화장품 하시는 분도 있고, 창고업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저쪽 지방 쪽에서 이제 무슨 병아리 감별사인가 뭔가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미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뻔하잖아요. 식당, 아니면은 옷장사, 아니면은 중고자동차. 이 두 개는 이제 뭐 많이 이제 떨어져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쪽 이제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그쪽 나라에 예를 들어서 중미 같은 경우는 봉제업체가 많아가지고 봉제하고 관련된 그런 서비스업, 뭐 예를 들어서 미싱 빌려주는 업체, 아니면 뭐 미싱 수리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봉제하고 나면 스탁이라고 있어요. 스탁, 아마 봉제 쪽에 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분량 있는 것들 모아가지고 스탁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스탁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업종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라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기도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관련된 뭔가 일반 식당보다는 뭐 예를 들어 치킨집도 있고, 뭐 빵집도 최근에 들어왔더라고요. 한국 빵집.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없는 한국적인 뭔가를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와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오기 뭐하면 이제 멀리서라도 상담을 하셔가지고 난 이런 거를 잘 알고 아마도 내가 파고들면 잘할 수 있다 라는 분야를 먼저 결정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시간이 되면 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걸 제가 아는 선에서 여기 분위기는 이렇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와서 한 달 사시면서 실제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시장이 어떤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뭐 사실 여기도 보면은 노래방도 없어요. 노래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노래방을 하고 나서 노래방 기계를 가져오고, 노래방 기계 다음에 AS, 기계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노래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일반적인 론밖에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아니면 잘하는 거,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지인분들하고 이제 현지 분위기 파악하든지, 아니면 와서 한 달 살면서 시장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보다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뭘 하기 굉장히 쉬워요. 적은 비용으로. 그런데 그만큼 또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제 케이스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년 정도는 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활비 굉장히 타이트하게 썼죠. 어쨌든 간에 한 1,000불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제 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타이트가 한 1년 정도는 까먹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1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 이제 뭐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뭐
잘 될 때는 뭐 수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떨어져가지고 아닌데, 어쨌든 간에 유튜브로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와이프가 인스타그램, 한국 식품들 팔잖아요. 라면하고 소주, 이런 거를 현지인 대상으로 팔았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안 나왔죠. 그냥 마이너스를 줄였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또 갔어요. 2, 3년.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민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하는 그 인스타그램 판매하고 민박하고 이런 게 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딱 또이또이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와서 본인이 이렇게 찾으면서 적응해가면서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이또인데 사실은 이게 대꾸복구가 크잖아요.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버 같은 거 수입이 지금 거의 뭐 제로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내년에 계획한 거는 저도 똑같아요. 제일 만만한 게 식당이에요. 식당.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마케팅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여기 이제 제가 K-팝이나 이런 아내들도 있고, 또 제가 또 페북에 또 한 5만 명 이상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이렇게 해서 뭐 광고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음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아. 김치 만들 줄 알고, 뭐 보쌈도 할 줄 알고, 뭐 김밥도 할 줄 알고, 김치찌개 할 줄 알고, 뭐 김치볶음밥 다 해요. 다 만들 줄 알아요. 뭐 맛이 있게 해요. 여기 웬만한 식당보다는 훨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현지인들 중산층 대상으로 해서 가격대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이 있어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손해는 안 본다는 최소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 분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사실은 뭐 제가 어차피 저는 유튜브 오픈돼 있으니까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왔다가 새로 또 한 번 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저번에 왔을 때도 그러면 저한테 뭐 한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투자하겠다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뭐 확실치도 않은 거니까 아직 결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다가 그분도 그러면 현금은 내가 더 많이 투자하고 뭐 나보고 운영하고, 근데 나는 이제 그보다는 좀 나도 일단 투자는 해야겠죠. 그래야지 서로 맞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적게 투자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본인도 바로 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지 말라고, 내가 그 돈 내가 내 통장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아직 안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일단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저를 믿어주고 뭐 바로 막 입금을 시켜주려고 그랬으니까 약간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일단 뭐 거절이 아니고 이제 본인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첫째, 제가 뭐 확실치도 않은 거 가지고 제가 입금을 받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저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동업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데 제가 크기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을 하면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위치로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한국 가서 여긴 큰 돈 안 드니까 한번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동업을 할 거고, 조금 줄여서 하자 하면은 이제 혼자 해야 될 거고, 그건 이제 그때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살려고 하거나 이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수입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창출하는 부분은 저도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 거지 처음부터 계획을 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영상 처음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다 보면은 보여요. 본인한테 맞는 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요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요것도 괜찮겠네,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되겠죠. 범위도 좁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의 첫 질문 자체는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였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영상 초반에 이쪽 남미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만 드렸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와서 보고 잘할 수 있고 잘 하는 것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본인이 피리 받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에 받는 게,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민이란 게 어떤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물론 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왜냐,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불, 100만 불 가지고 있다. 여기서 5만 불, 10만 불 투자해가지고 깨지면 또 하면 되거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지나갈 것이고, 1년 지나가면 수업료 내고 배웠으니까 뭐 그 다음에 실패들 하겠죠.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죠. 어느 쓰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대부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자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번 깨먹을 정도로 그런 여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좌지간 단돈 10,000불이든 20,000불이든 깨먹으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혹시 이쪽 남미 이민이나 뭐 이런 생활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뭐 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뭐 궁금한 것들 이렇게 추려 가지고 또 영상을 또 제 개인 경험하고 제가 뭐 아는 한도에서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